알로라 함영입니다. 오늘은 4월 28일 성수 캔들샵 미니리그 4강전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벌써 코리안 리그가 내일로 다가왔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고 덱픽이나 덱 수정에 있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양쪽 덱을 소개시켜드리면 왼쪽은 피카츄 제크로무 GX 덱, 오른쪽은 슬리브에 걸맞게 울트라 네크로즈마 GX 덱이네요. 양측 배틀필드와 프라이즈 세팅이 끝나고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스타트 포켓몬은 앱솔과 카프코국곡으로 선공은 울트라 네크로즈마 GX 측이 먼저 가져가면서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네스트볼 2장과 미스터리 트레저 1장을 사용했습니다. 네스트볼 같은 경우에는 덱에 있는 기본 포켓몬을 바로 벤치로 꺼내오는 카드이고, 미스터리 트레저는 패 1장을 코스트로 지불함으로써 덱에 있는 초타입이나 드래곤 타입 포켓몬 카드 1장을 패에 추가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여기에서는 릴리에를 코스트로 사용했는데, 먼저 네스트볼이나 미스터리 트레저로 가져오려고 하는 3장의 카드 중에서 한 장은 오케이징을 가져왔습니다. 울트라 네크로즈마 GX 칼라마네로 덱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오케이징을 칼라마네로로 진화시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원 확보를 위한 지라치 한 장 아니면은 3장 모두 오케이징을 가져올 것 같네요. 덱과 패를 비교하면서 마지막으로 가져올 카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져오려고 하는 카드는 아싸리 상대가 피카츄 제크로무 GX인 걸 아니까 울트라 네크로즈마 GX 칼라마네로를 빨리 꺼내서 에너지 발비를 채워주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미스터리 트레저로 서치한 카드는 카푸나비나 GX였습니다. 이어서 특성 원더터치를 사용해서 자신의 덱에 있는 서포트 카드 한 장을 패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선 릴리에를 추가했네요. 아무래도 미스터리 트레저로 버린 카드를 잘못 착각해서 버린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조금 아쉬워지는 게 피카츄 제크로무 GX의 태그볼트 GX가 벤치에 170D를 줄 수 있는 부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카푸담이나 GX를 기절시키면서 프라이즈 2장을 더 이득 볼 수 있어서 울트라 네크로즈마 GX 측이 어떻게 대응할지가 기대되네요. 릴리에를 사용해서 카드를 드로하였습니다. 릴리에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패가 6장이 되도록 카드를 드로하지만 첫 번째 차례 사용하게 되면 8장이 되도록 카드를 드로하기 때문에 현재 울트라 네크로즈마 GX 측의 패는 8장이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사용할 카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사용하려고 하는 카드는 하이퍼볼을 사용하였습니다. 기라티너와 어떤 카드 한 장 코스트로 덱에서 포켓몬 카드 한 장을 패에 추가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지라치를 추가했네요. 이렇게 되면은 카프코코곡이 후퇴발비가 0이지만 앱솔에 의해서 기본 포켓몬들의 후퇴발비가 하나씩 늘어났기 때문에 기본 에너지 플레이 후 카프코코곡을 후퇴시켜서 지라치를 배틀필드로 꺼내서 소원의별 특성으로 자원을 확보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스케이프 보드를 붙여줌으로써 후퇴 발비 하나가 줄게 돼서 에너지 코스트 없이 그대로 후퇴가 가능해졌네요. 지라치가 배틀필드로 나오고 소원의별 특성을 사용하였습니다. 자신의 덱 위에서 5장을 확인하고 그 중에 있는 트리언스 카드 한 장을 패에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패에 드로 관련 서포터가 없다면은 여기선 드로 관련 서포터나 아니면은 미스터리 트레저나 하이퍼볼을 가져와서 다음 차례가 돌아왔었을 때 칼라마네로를 빠르게 진화시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여기서 선택한 카드는 하이퍼볼을 선택하였습니다. 이 하이퍼볼을 사용해서 울트라 네크로즈마 GX를 서치할지 아니면 칼라마네로를 서치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네요. 하이퍼볼은 다음 턴에 사용하는 것으로 기약하고 그대로 차례를 종료하였습니다. 왼쪽에 피카츄 제크로무 GX의 차례로 넘어가서 잡는 체크는 동전이 뒷면 나왔기 때문에 깨지 않았네요. 네스트볼 2장을 사용했습니다. 자신의 덱에 있는 기본 포켓몬을 2장씩 찾아올 수 있는데요. 여기서 찾아오려고 하는 카드는 손에 가려서 안 보이지만 제라오라 GX가 아니라 피카츄 제크로무 GX와 카프코코코 프리즘스타였네요. 보통 피카츄 제크로무 GX 덱에는 하이퍼볼이나 전자레이더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네스트볼을 투입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전기 에너지를 피카츄 제크로무 GX한테 붙여주고, 아직까지 드로 관련 서포터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드로 관련 서포터를 사용함으로써 좀 더 패를 쉽게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에너지 갈아달기와 필드 블로워 다양한 카드가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패 서포터가 없었는지 그대로 차례를 종료했네요. 이번에 잠금 체크가 앞면에 나왔기 때문에 지라치가 잠듦에서 깨어납니다. 이스케이프 보드를 칼라마네로가 두 채 다 모두 진화했네요. 이스케이프 보드를 지라치한테 붙인다고 하더라도 앱솔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 한 개가 더 필요한 상황에서 포켓몬 교체나 구즈마 같은 카드가 있다면은 다른 포켓몬을 끌어내면서 공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패를 보면서 어떻게 플레이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송혼의 별 특성을 사용하는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덱 위에서 5장을 확인하고 그 중에 있는
트레이너스 카드를 아무래도 이번에 좀 원할 것 같은 카드는 드로우 관련 서포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5장을 보면서 어떤 카드를 가져올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선뜻 가져오지 못하는 걸 봐서는 아무래도 드로우 관련 서포터가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기서는 고민 끝에 하이퍼볼을 가져왔네요. 이렇게 되면은 패에 하이퍼볼 2장이 있고 나머지 2장을 코스트로 지불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울트라 네크로즈마 GX 덱에 카푸나비나 GX가 들어가도 보통 한 장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무래도 카푸나비나 GX가 한 장 더 있더라도 한 장 더 깔게 되면은 다른 어태커를 깔 자리가 없어져가지고 게임이 힘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패를 다시 한번 보면서 어떻게 플레이할지 고민하고 있는데요. 포켓몬 교체를 사용해서 배틀필드로 카프콕콕이 나갔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 후퇴가 유용해지고 로켓단의 괴롭힘이 있었었네요. 로켓단의 괴롭힘은 서로의 패를 모두 덱으로 넣고 섞은 후에 5장을 드로하게 하는 카드로, 여기서는 아무래도 울트라 네크로즈마 GX가 사용을 주저한 게 전 차례에 피카츄 제크로문 GX가 네스트볼 2장만 사용하고 그대로 차례를 마쳤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5장을 드로우하게 해주면은 거기서 아무래도 패가 풀릴 수 있기 때문에 생각을 많이 한 것 같네요. 5장을 양측 모두 드로우합니다. 피카츄 제크로문 GX 측은 구즈마가 보이고 있고, 울트라 네크로즈마 GX 측은 어떤 카드를 뽑았는지 잘 보이고 있지 않은데요. 패를 확인하면서 여기서는 상록숲을 깔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무래도 상록숲 코스트로 사용할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요. 하이퍼볼을 코스트로 상록숲을 사용했습니다. 상록숲은 자신의 패 한 장을 코스트로 지불함으로써 자신의 덱에 있는 기본 에너지를 찾아올 수 있는 카드인데요. 여기서 찾아올 에너지는 혹시나 울트라 네크로즈마 GX가 있다면 강철 에너지, 아니라면 초에너지를 미리 가져와서 덱을 압축하는 용도로 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선택한 카드는 초에너지를 가져왔네요. 이렇게 되면 남아있는 패가 4장인 상황에서 울트라 네크로즈마 GX가 어떻게 대응을 할지가 기대됩니다. 현재 트래쉬에 안타깝게도 초에너지가 많이 묻어있진 않아가지고 칼라마네로의 사이코 리차지 특성을 사용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감이 들기도 하네요. 만약에 초에너지만 더 버릴 수도 있다면은 트래쉬에 기라티나가 있기 때문에 기라티나를 꺼내와서 기라티나의 섀도우 임팩트로 앱소를 기절시키면서 프라이즈 한 장을 먼저 가져오는 선방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패에 사용할 카드는 있지만 그대로 차례를 종료했네요. 왼쪽에 피카츄 제크로무 GX의 차례로 넘어갔습니다. 먼저 전기 에너지를 상록숲 코스트로 사용해서 자신의 덱에 있는 전기 에너지를 찾아왔네요. 이렇게 되면은 카프코코코 프리즘스타의 특성을 활용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덱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면서 전기 에너지를 서치했네요. 이 전기 에너지를 앱솔한테 붙여줄지 아니면 피카츄 제크로무 GX한테 붙여준 후에 다른 효과를 사용할지는 아무래도 고민이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라오라 GX가 있었다면 특성 신뢰존을 사용해서 전기 에너지가 붙어있는 포켓몬의 후퇴발비가 없어지기 때문에 앱소를 에너지 낭비 없이 후퇴시킨 후에 에너지 갈아달기나 멀티 갈아달기를 사용해서 차지시켜주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것 같네요. 여기서는 먼저 전자레이더를 사용했습니다. 전자레이더는 패 2장을 코스트로 지불함으로써 자신의 덱에 있는 전기 타입의 GX, EX 포켓몬을 2장까지 패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무래도 에너지 낭비가 되는 게 껄끄럽기 때문에 제라오라 GX 그리고 풀 드라이브를 사용해서 썼을 때 후속 어태커를 준비하기 위해서 피카츄 제크로문 GX를 가져올 줄 알았는데 데덴네 GX를 가져왔네요. 이런 형식으로 데덴네 GX를 사용해서 좀 더 드로우를 많이 보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패가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는데 하이퍼볼과 릴리에가 보인 상황에서 일단은 전장의 춤 특성을 사용해서 트래쉬에는 전기 에너지 2장을 제라오라 GX와 피카츄 제크로문 GX에게 각각 한 장씩 붙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이퍼볼 릴리의 데드네 GX 드로 관련 카드는 현재 상당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먼저 릴리에 사용해서 자신의 패가 10장이 되도록 카드를 드로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원하는 카드가 따로 나오지 않은 것 같아서 먼저 하이퍼볼을 사용해서 후속이 될 피카츄 제크로문 GX를 깔고 데덴네 GX 특성을 사용해서
엑스로를 좀 더 볼 것 같은데요. 여기서 원하는 카드는 아무래도 현재 에너지 플레이는 따로 하지 않았으므로 전기 에너지와 에너지 갈아달기 같은 카드가 나오면은 앱소를 실내전 특성으로 후퇴시키고 갈아달기로 피카츄 제크로문 GX에게 전기 에너지 3장을 맞춰줘서 풀드라이브를 공격할 것 같네요. 드로우한 카드에서 멀티 갈아달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라오라 GX에게 전기 에너지 붙이고 후퇴시킨 후에 멀티 갈아달기로 앱솔에게 붙어있던 전기 에너지를 배틀필드에 있는 피카츄 제크로문 GX한테 붙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풀 드라이브를 사용하면은 150 데미지가 주어지면서 자신의 덱에 있는 전기 에너지를 3장까지 원하는 포켓몬에게 붙여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무래도 피카츄 제크로무 GX한테 붙여줄 것 같은데요. 피카츄 제크로무 GX한테 전기 에너지 3개가 차고 프라이즈 한 장을 먼저 가져갑니다. 현재 프라이즈 사항은 5대6입니다. 울트라 네크로즈만 GX의 차례로 넘어가서 배틀필드에 지라치가 나온 상황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카프고국이 없어졌기 때문에 후퇴를 위해서는 에너지 한 개를 꼭 떼야만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현재 패에서 상록숲으로 어떤 카드를 코스트로 지불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요. 초에너지를 코스트로 지불해서 덱에 있는 여기서는 아무래도 마샤도 GX가 있다면은 마샤도 GX로 섀도우 임팩트를 뺏겨서 약점을 찔러서 피카츄 제크로문 GX를 기절시키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록숲을 초에너지를 가져와서 초에너지를 코스트로 미스터리 트레저를 사용했네요. 미스터리 트레저로 가져올 카드는 울트라 네크로즈마 GX를 가져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조금 안타까운 게 강철 에너지를 플레이하고 사이코 리차지로 2번을 채워준다고 해도 180 데미지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데덴네 GX와 앱솔밖에 컷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벤치에 기라티나를 트래시에서 꺼내옴으로써 데미지를 제라오라 GX한테 올리면 보통 가이저로 제라오라 GX 또한 기절시킬 수 있습니다. 패와 덱을 확인하면서 어떤 카드를 서치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네요. 선택한 카드는 울트라 네크로즈마 GX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패의 강철 에너지가 있다는 걸로 확인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상록숲을 이미 초에너지 코스트로 초에너지 서치했기 때문에 강철 에너지 서치를 위해서 다른 효과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추가적으로 소원의 별 특성을 사용해서 덱 위에서 5장을 확인하고 그 중에 있는 트레어스 카드로 가져올 카드는 추가적인 오케이징 준비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오케이징을 가져오는 네스트볼이나 미스터리 트레저, 하이포볼을 가져오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물론 현재 울트라 네크로즈마 GX한테 강철 에너지를 붙여주기 위해서는 지라치 후퇴 에너지를 붙여주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포켓몬 교체나 아니면 구즈마 같은 카드를 원할지도 모르겠네요. 소원의 별로 가져온 카드는 하이퍼볼입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은 3연속 소원의 별이 3연속 하이퍼볼을 서치해왔네요. 추가적인 하이퍼볼을 사용해서 여기서 가져오려고 하는 카드는 마샤도 GX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직까지 패에서 정규에너지 플레이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규에너지 플레이 후 사이코 리차지로 에너지 2개를 모두 채워줘서 포톤 가이저나 아니면 섀도우 임팩트를 뺏기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카프코코코 GX의 회전 비행을 뺏기려고 하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위험한 게 배틀필드에 있는 피카츄 제크로무 GX를 기절시키지 못해서 에너지 갈아달기나 에너지를 이동하는 수단을 사용해서 태그볼트 GX 사용 시 카푸나비나 GX와 GX 카드를 동시에 따이게 되면은 프라이즈 4장을 한 번에 가져가게 되므로 프라이즈 차이가 1대6까지 벌어지면은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신중을 가하는 것 같습니다. 마샤도 GX를 벤치에 내려두었습니다. 이어서 사이코 리차지를 사용해서 트래시에 있는 초에너지 2장을 마샤도 GX에게 붙여주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교체나 구즈마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초에너지를 지라치한테 붙이고 후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구즈마를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피카츄 제크로무 GX를 선택해서 앱소를 선택했네요. 여기서는 아직까지 정규에너지 플레이를 하지 않았지만 여기서는 섀도우헌트를 사용해서 회전 비행을 사용했습니다. 마샤도 GX의 특성 섀도우헌트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트래시에 있는 기본 포켓몬의 기술을 뺏겨서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초에너지 2장을 붙였기 때문에 무색 에너지 2개 발비인 카프코국곡의 회전 비행을 따라했네요. 이어서 썬더 마운틴이 아니라 플라드리 레버토리를 깔아서 스타디움을 교체시켰습니다.
그리고 구의 머리띠를 제라우라 GX한테 붙여주고 난천을 사용했네요. 난천은 자신의 패를 모두 덱으로 넣고 섞은 다음에 6장을 드로우하게 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아무래도 왼쪽에 피카츄 제크로무 GX 측 입장에서는 에너지 관련 이동 카드가 3장쯤 나오면은 곧바로 태그볼트 GX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노려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굳이 그게 아니더라도 풀 드라이브 150 데미지가 딱 마샤도 GX의 체력 150을 맞춰주기 때문에 풀 드라이브를 사용해서 마샤도 GX를 기절시키고 다음 차례가 돌아왔었을 때 태그볼트 GX를 사용해서 카푸나비나 GX와 기본 포켓몬 한 장을 끊으면서 나머지 프라이즈 3장을 가져와서 게임을 종료시키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필드 블로우를 사용해서 이스케이프 보드까지 떼어냈네요. 아무래도 플라드리 레보러토리가 있지만 스타듐이 교체되면서 이스케이프 보드가 활용되는 것을 미리 방지하고자 한 것 같습니다. 풀 드라이브를 사용해서 마샤도 GX를 기절시키고 자신의 덱에 있는 전기 에너지 2장을 부스팅하려고 하네요. 여기서는 벤치에 있는 피카츄 제크로무 GX에게 붙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벤치에 있는 피카츄 제크로무 GX에게 전기 에너지 5장이 붙었기 때문에 굳이 에너지 교체 수단이 가져오지 않더라도 기본 에너지 플레이로 태그볼트 GX의 발비 조건을 만족시켜줄 수 있을 것 같네요. 울트라 네크로즈마 GX 측은 소원의 별을 사용했습니다. 여기서는 릴리에를 가져왔습니다. 아무래도 릴리에를 사용해서 많은 드로우를 확보한 다음에 공격을 해보는 것도 반격에 봉화를 올리는 첫 발걸음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트래쉬를 확인하면서 좀 더 쓸 카드가 없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래쉬에는 현재 울트라 네크로즈마 GX가 있는데 레스큐 탱크를 사용해서 울트라 네크로즈마 GX를 마샤도 GX랑 덱으로 되돌리려고 하는 것 같네요. 여기서는 울트라 네크로즈마 GX를 패에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릴리를 사용해서 6장을 일단 셔플부터 하고 6장이 되도록 카드를 드로우합니다. 5장을 드로우해서 이 5장 중에서 원하는 카드가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일단은 상록수도 없어졌기 때문에 강철 에너지 잡지 못했다면 강철 에너지를 서치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아무래도 방도가 없었는지 그대로 항복을 했습니다.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